조계 총림 초대방장 구산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 정신과 업적을 돌아보는 행사가 다음 달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의정스님, 성산스님, 각산스님 등 한국의 대표 선승들이 직접 지도하는 명상 대강좌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서 열립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이 조계종 종책불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범종단적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관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석보상절 발간 당시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불교에 기반했다는 주장도 관심을 모읍니다.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가 사찰 음식을 주제로 지역민들과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 총림 초대 방장 구산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 정신과 업적을 돌아보는 행사가 다음 달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구산스님이 길러낸 세계적 불교 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등이 크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 총림 초대 방장을 역임한 구산스님 열반 4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송강사와 통도사, 해인사 등에서 일주일간 열립니다. 주목할 일정은 다음 달 13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릴 국제학술대회, 한국불교 대중화에 끼친 구산스님의 영향이란 주제로 마련된 세미나에선 명상 상담 평생교육원장 임경스님과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김방용 충남대 교수, 이병옥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구산스님이 1969년 5월 조계 총림 초대 방장을 맡을 당시 작성한 조계 총림 창설 취지문에 관한 내용이 학술회에서 처음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논문에서는 주목되지 않는 새로운 자료를 먼저 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조계 총림 설립 건의서 정도로 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논문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최초로 이제 이 논문에서 발표한다라고 저희한테 기뜸을 해드렸습니다. 구산스님은 1973년 한국 최초의 국제선언에 해당하는 송광사 불일 국제선언을 연 뒤 미국과 스위스 등에도 불일 국제선언을 세워 한국불교 세계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생전 구산스님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서구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이병옥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산스님 제자인 해외 석학들도 방한해 다음 달 16일 송광사에서 진행하는 국제심포지엄 행사 등에 참석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 등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 근거해서 서구 문화를 수용하자.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현대하다. 이런 주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16일 오전 송광사에선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 공동 추모제도 봉행됩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구산 스님 수행처인 통도사와 해인사 등을 찾아 스님의 구도 여정을 되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의 그 명상 또 혹은 우리의 간화선을 외국에 널리 알리고 세계화시키는데 그 초석 뿌리 내지는 토대를 구축하신 분이 구산 스님이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 8군데 한 30여 분의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그 제자의 제자분들과 함께 이번에 함께 한다. 이 부분이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은 구산 스님과 외국 제자들의 인연담을 엮은 책이 다음 달 10일쯤 출판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국민 선방을 표방하고 있는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서 의정스님, 성산스님, 각산스님 등 한국의 대표 선승들이 직접 지도하는 명상 대강좌가 펼쳐집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총협회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서 제9기 참선 아카데미 명상 대강좌를 진행합니다. 대강좌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의정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전국 선언수자회 의장 성산 스님과 세계 명상마을 선언장 각산 스님이 직접 지도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불교 명상 심리치료 강의와 함께 선승들의 명상 실참과 질의응답도 매일 이어집니다. 참선 아카데미 명상 대강좌는 국내 유일의 선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필수 교육 과정으로 수료 시에는 참선 지도사 2급과 명상 지도사 2급 이수 시간이 동시에 인증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종단인 대한불교 관음종이 불교 중흥을 위한 조계종 종책불사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관음종 부원장 도각스님과 사회부장 현성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각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한 조계종단의 불사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서 기꺼이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우스님은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의 안부를 물으며 홍파스님의 원력으로 종단협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소속 주요 종단들이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동참하는 등 전법 포교와 불교 중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조계사 동자승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7살 김유담 군 등 조계사 단기 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 출신 어린이 8명은 어제 추석을 앞두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직접 그린 그림과 디저트 쿠키 등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김유담 군 등 조계사 동자승들은 지난 5월 9일 삭발 수계식을 시작으로 21일간 연등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를 전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만들어진 한글 대장경 석보상절을 연구해온 정진원 교수가 신간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를 발간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소유처인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훈민정음 창제와 석보상절 발간 당시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불교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입에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는 것이니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홍익대에서 석보상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진원 교수는 석보상절에 나온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자신의 신간, 석보상절, 후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에서 털어놨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당뇨 말기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석보상절은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한 우리 시대 소위 경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책 추천사에서 석보상절은 후민정음으로 쓴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경전이란 말로 저자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병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입의 번뇌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병이다라고 해요. 입의 번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의 그 생활습관병, 당뇨든 암이든 전부 다 생활습관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과식 때문 아닙니까? 입의 그 탐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석보상절은 후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24권이 나왔고 곧이어 세종대왕이 이를 토대로 600수에 가까운 월인 청강지곡을 지었습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세조는 월인 청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합친 한글대장경 월인 석보를 즉위 5년 만인 1459년에 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등을 역임한 범종 스님은 방대한 석보상절의 발간은 후민정음 반포 이전부터 한글 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이제 박영덕 각수가 그 한 판을 할 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4권을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한글도 쓰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정립한 게 이제 세종대왕이고 한글로 이제 번역된 우리 언어된 석보상제가 이제 최초 언어된 거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특히 범종 스님은 세종대왕 즉위 시점은 불교국가였던 고려가 망한 후 약 40년이 지난 때였다며 당시까지 왕사 등 불교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바뀌었다고 역사 문화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며 후민정음 창제와 보급의 주역은 불교였고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한 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들만 위주로 하는 문자에 특권화되어 있었지만 훈민정음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이제 지금의 태동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가르친 일들이 바로 정음으로 가르치는데 정음이라는 건 소리만 할 정음이 아닌 철학과 사상이 정립돼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적인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제 이 유교적인 것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글로 쓰여진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경전인 석보상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후민정음 창제와 보급 당시 불교 시스템이 여전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77학번인 인기배우 강서구 씨가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1,000만 원을 모교에 쾌척했습니다. 강서구 배우는 어제 동국대를 방문해 윤재웅 총장에게 야구부 육성기금으로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윤 총장은 모교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창작 가곡의 작사와 작곡에 매진하고 있는 강 씨에게 교양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강서구 배우는 가곡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가곡을 직접 창작해 공연과 강의를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모교에서 강의를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업연합회가 사찰 음식을 주제로 지역민들과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세계인들의 이른바 K 콘텐츠가 되고 있는 사찰 음식 행사를 이번에 처음 성북구와 함께 마련했는데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델순 기자입니다. 성북구청 앞마당, 시타대 소리에 맞춰 시작된 불교의식이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뒤편에 자리한 연잎밥 만들기 부스는 시민들의 발을 멈춰 세웁니다. 맛도 있고 재밌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울에서 사찰이 유달리 많은 성북구 지역 특성이 한껏 묻어나는 제1회 사찰 음식 축제마당이 열렸습니다. 제철 재료를 이용해 만든 유기농 음식 등 다양한 건강 음식을 시식하는 경험까지 더해져 지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습니다. 우리 이제 식자재가 너무나 이제 외래 몸물에도 많이 물들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산서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지금 거듭나는 기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젊은 층도 건강과 맛을 함께 추구하는 사찰 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사찰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한 대학생은 다음에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번에 그 차 인사동에서 차 축제할 때 갔었거든요. 그때도 스님 많았고 이번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여기도 한번 와봐야겠다 해서 왔는데 행사장에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국악과 무용, 풍물놀이도 펼쳐졌습니다. 성북구 사업연합회는 사찰 음식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지역 사찰과 불교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도 높이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K-팝뿐만 아니라 K-푸드가 세계화 반열에 오르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찰 음식은 뒷변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찰 음식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마인드푸드라는 협동조합을 결성한 스님들께서 만드셨어요.
세계인들에게 각광받는 이른바 K 콘텐츠로 자리 잡은 사찰 음식이 불교계가 주민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축제 콘텐츠로 승화됐습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일본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조기 퇴영한 일본 스카우트단에 숙소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 천태종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데타 유키노리 일본 스카우트 연맹 대표단은 단양 구인사 응향각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해 제25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일본 스카우트단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도웅, 설해, 진철, 가룽 스님 등 천태종 각 부장 스님들과 오쿠보 히데히토 일본 스카우트 연맹 사무국장, 김문근 단양 군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근 단양 군수는 이데타 유키노리 일본 스카우트 연맹 대표와 오쿠보 히데히토 사무국장에게 명예 단양 군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가 천태종 경산 장엄사에서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는 우란분절 법회를 봉행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는 경산 장엄사에서 틱티엔광 스님, 장엄사 주지 덕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란분절 부모 은혜 봉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틱티엔광 스님은 덕준 스님과 법회에 참석한 와룡사 주지 미네 스님에게 기념 선물을 전달했고, 장엄사는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 발전 기금을 후원했습니다.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는 법회를 포함해 1박 2일간 장엄사에 머물며 법화경 독송과 명상, 참회 108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동참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인해 길어진 이번 추석 황금 연휴 기간, BBS 불교 방송은 한층 다채로운 TV,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시청취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즐거움과 편안함 가득한 추석 특집, 다큐, 시사, 신행,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BBS 불교 방송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TV에서는 오는 26일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다양한 기록을 담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통해 전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또 진옥 스님이 이끄는 순례단이 다람살라를 찾아 달라이라마 존자를 예방하고 법회에 참여한 8일간의 여정을 그린 자비의 여정, 달라이라마를 만나다도 방영됩니다. 27일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릴라 부탄,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에서는 불교왕국 부탄을 통해 행복의 비밀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어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1주년인 28일에는 TV와 라디오에서 동시에 특별 대담이 마련됐고, 지난 1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한국 불교의 미래의 청사진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BBS 제주 불교방송 개국 5주년 기념식을 통해 제주에서 부름을 전하는 제주 불교방송의 이야기, 또 인생의 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의 강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9일에는 숭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외국인 스님들의 토크쇼 세계는 한 송이 꽃과 부산 영도 무진선언에서 펼쳐지는 신행 이야기 스님과 다시 하이파이브가 준비됐습니다. 30일에는 우리 시대의 차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우리차 이야기 다담과 스님과 반려동물의 따뜻한 이야기 스님의 팬밀리가 방영됩니다. 라디오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영신의 아침 저널은 28일과 29일, 10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특별대담을 마련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위기 극복 방안, 또 민생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28일과 29일, 10월 2일과 3일에 진행되는 뉴스 파노라마에서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과 이성훈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 사회 각 이슈와 함께 한가위 불교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지금은 수행시대는 28일과 29일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청주 해은사 주지 덕산 스님과 인천 동국 명상원장 종현 스님의 법문을 통해 자비와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봅니다.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호주의 싱싱라디오와 28일과 29일 김소유의 108가요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청취자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28일과 29일 선보이는 무명을 밝히고는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사원 사라나 스님 등이 출연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0일에는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사는 김이삭 작가가 세계는 한 가족에 출연해 북한 이주민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BBS TV와 라디오의 한가위 특집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B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천년고찰 논산 개태사가 보물 제219호 석조 삼존불 입상의 국보 승격과 국태 민안을 염원하며 태조 왕건이 부처님에게 올린 상소문 비를 세웠습니다. 논산 개태사 주지 의산당 양산대종사는 태조 왕건이 직접 발언문을 지어 부처님에게 올리고 통일고려국의 국태 민안을 기원한 내용이 담긴 상소문 비석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제막식에서 양산대종사는 태조 왕건의 상소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보물 제129호 석조 삼존불 입상의 국보 승격을 기원했습니다. 왕이 직접 이렇게 상소문을 써서 부처님 앞에 고한 것은 천년 역사의 유래에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개태사 창건과 동시에 왕건의 상소문을 유문에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소문과 더불어 이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리고 왕건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태사 상소문비는 8톤 규모의 보령 5석으로 전면에는 태조 왕건의 상소문 내용을 담았고 후면에는 개태사에 관한 시, 유감을 새겼습니다. 울산불교신도회가 지난 19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7회 울산불교 합창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황룡사 나모라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으로 백양사 삼보 합창단과 진각종 반야 합창단, 한마음선언 합창단 등 10여 개 합창단의 찬불과 음성공양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영수 울산불교신도 회장은 불교 포교의 한 방편인 찬불과 음성공양을 통해 부처님을 예경하고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